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남구 창업음식점 생존율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스번겸 미디어팀, 저는 발표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상현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필요한 지표들을 몇 개 뽑아내 시각화를 간단하게 진행한 후 그 데이터로 다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준비한 결론을 도출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찾아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산업 비중 중에 제조업이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다른 위의 국가들은 다 관광도시고 관광 국가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영업에 대한 데이터를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청이나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2015년 기준 음식 숙박업자 영업자 비율이 전체 3위로 14.6%를 차지했는데, 반면에 이제 외식업 기준 폐업률은 23%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저희 팀 이름이기도 한 주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 항상 이디야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예,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를 딱 세우면 옆에 저 같으면 커피집 안 차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디야는 이상하게 스타벅스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바로 옆에 세우고, 시가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그 뒷골목에다로 세우고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지점을 직영점으로 운영할 만큼 이제 입점 전략에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디야는 이러한 스타벅스의 입지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섰다는 거는 이제 거꾸로 말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무임승차하듯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이제 엄청난 성장과 만족도를 보이는 그런 커피 브랜드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야 사장님이 이제 지나가시다 스타벅스를 보면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하신데, 제가 이거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의 심신의 평화를 위해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입지가 중요한지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상권 프로파일링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상권 프로파일링 정보 데이터는 서울시와 SKT, 나이스 신용평가사, BC카드사가 이제 협업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대기업조차도 이제 여러 개 팀을 꾸려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4명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구 단위로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핫한 플레이스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이제 몇 가지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구를 선정했는데요. 보면 왼쪽에 보시는 구가 강남구입니다. 이제 저 막대바가 의미하는 게 막대바 길이가 그 해에 일어난 창업수,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부분이 그 해에 일어난 폐업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보시면 전체 창업수도 압도적으로 높고 전체 폐업수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살펴본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창업수에 대한 변동도 살펴봤는데, 창업수 또한 이제 파란색이 서울시 평균, 초록색이 강북구,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비교해서 엄청난 변동을 보이고 있고, 폐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남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남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살면서 네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자부터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가 한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교촌 치킨에서 떡볶이를 시키고, 일식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게 직접 수기로 입력받은 거라서 이런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음식점 데이터가 로우로 치면 10,000개가량 정도 됐는데, 이 10,000개의 대부분이 카테고리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이제 수작업으로
눈물이 이렇게 흘렀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도 잘 안 되어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저희만의 기준을 찾아서 이제 분류 전에 저렇게 다양한 기준에서 분류 후 저렇게 깔끔하게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제도 다 끝났고 이제 이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개념이 생존 분석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그 기업이 창업을 하고 이제 폐업을 하는 과정까지가 인간이 어떤 시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비슷한 그런 컨셉을 차용해서 저희는 이제 생존 분석을 이제 폐업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자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생존 분석이란 그 주로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생존 시간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나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예후 인자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인데, 이제 왼쪽에 보면 환자 데이터인데 환자들의 생존 시간이 하나의 로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저것은 위험 함수인데 저 환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사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함수 같은 경우는 환자가 T시간 이상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고, 위험 함수 같은 경우는 생존 함수를 거꾸로 표현해서 어떤 환자가 T 시점까지 생존했다가 T 시점 직후에 바로 사망하게 되는 순간 위험률로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 증명 저도 잘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과라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존 함수로 플랫을 찍어봤는데, 생존 함수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위험 함수를 보는 게 더 시각적으로 좋아 보여서 이렇게 위험 함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나 치킨집 같은 그런 인기 업종을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워서 아마 얘들은 좀 빨리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보면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험도인데,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망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더 진행이 되는 과정이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카페는 저기서 제일 높은 위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집 같이 수요가 분명하거나 일정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안정적인 위험도를 보였고요. 반대로 강남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치킨집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간 위험도가 낮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유심히 여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별로 위험 함수를 따져봤는데, 이제 강남구에 동이 꽤 많아서 다 찍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너저분해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압구정동, 대치일동, 노년일동, 일원일동을 뽑았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고, 일원일동 같은 경우는 낮은 위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함수를 추정하는 게 지금 아래 있는 생존 함수 패키지를 편하게서 구한 건데, 저것은 빈도나 시간에만 딱 이제 기준을 둬서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모형과 모델을 활용해서 저는 함수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번 함수를 정확히 추정하고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고 온 게 이제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인데요. 이제 보면 이제 위험도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와 변수 간의 회기식 간의 관계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로 나온 게 로지스틱 회기랑 비슷한 원리라서 이게 비율을 나타내서 어떤 공변량이 위험도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보여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변수가 위험도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한식의 업종에 대한 R 분석 결과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개수가 음수일수록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 분석과 비슷하게 P 밸류가 이제 낮으면 이제 유의미한 변수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이제 다 한식을 비롯해 8개 업종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수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약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된 게 그 업종에게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개수였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종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개수였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봤듯이 중식과 치킨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살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중식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수와 상주인구수, 그리고 또 P밸류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치킨 같은 경우는 여성 대 남성의 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접근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저희가 복구단의 결론이 강남구의 음식점을 차리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입지에 들어서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가설도 세우고 실험도 해보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통계를 했는데 이제 모형도 변수도 워낙 많고 그럼 복잡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숫자에 매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강남에서 모임을 가지며 네, 강남에 이제 테마별로 다 이제 술집도 가보고 돈도 없는데 밥도 거기서 비싼 거 사 먹고 다 해봤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나름대로 저희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통계와 더불어 이제 인사이트까지 도출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식 같은 경우는 30대 직장 남성과 이제 위협 창업 생존 확률이 깊은 관계가 있었고 이제 중국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상주인구를 더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보였고 이제 일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크게 나뉜 게 유동인구 중에서 유동인구, 직장인구, 상주인구 이렇게 나눴는데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구와 유동인구에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위험도가 더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이제 여신들을 공략할 것 이런 전략을 세웠고 그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게 좀 저희가 내세울 만한 좀 약간 특이한 분석인데 양식을 보시면 직장 인구수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여성 매출 비율이 높으면 더 낮아지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희가 이제 남자들끼리 또 파스타도 먹으러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보통 양식 같은 경우는 여성 매출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성 매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른 수요층이 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맛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0대 직장 인구수와 30대의 유동인구 비가 높은 점을 착안해서 30대 커리어 우먼이 직장인 남친을 데려오는 이벤트를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식 같은 경우는 20대에 대한 비중과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매출 건수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박리담회의 추적 방식을 근데 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생각해보면 남자가 훨씬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얘는 이제 여성이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답변을 찾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카톡 주시면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직장 인구를 잡아라. 단 20대 여성의 경우는 이제 음의 관계를 보여서 이것도 약간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강남에 주로 술 먹으러 많이 가니까 유동인구를 더 잡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데 근데 보면 여기서도 이제 주점에서 좀 특이한 게 보통 매출이 높으면 이제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점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존재하는데 매출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강남은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고객 한 명당 단가를 더 높여가지고 그런 매출 순도와 이익을 높이는 게 더 맞는 마케팅 전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한 여러 상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입지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저희가 한식으로만 진행을 해봤는데 대포 이동이 가장 여기 그래프 별로 안 떠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지? 개포 이동이 이제 가장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설상 가상이네요. 그래프 별로 안 중에서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보면 숫자 또 다 왔는데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포 이동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위험도를 보이고 있고, 저희 그래서 비로 비례 나누어서 비율로 이제 저희가 보여서 개포 이동보다 수치가 높으면 이제 한식 같은 경우 이제 위험도가 높은 거고, 비율이 낮을 경우 이제 위험도가 낮은 건데, 이제 보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숫자가 0.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포 이동보다 거의 50배 안전한 거고, 대치일동 같은 경우는 4.94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한식집을 차리면 이제 개포 이동보다 5배 정도 위험한 이제 그런 창업 지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